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유니티 실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제가 약간 이제 슬슬 좀 부담이 되는데 네. 어찌됐든 유니티 지금 실적 발표하고 이틀 동안 뭐 거의 매주 그러니까 매일 2-30%씩 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좋나 하고 좀 자세히 봤고 네. 원래 제가 유니티 IR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네. 안 올려줬습니다. 유니티가요? 예, 유니티가요. 너무하네요. 그래서 제가 다 만드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좀 숫자 가지고 검증해야 될 게 조금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평소보다 시간이 좀 걸렸다. 네. 그래서 그만큼 더 깊은 내용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번 분기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게 좋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천천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분기 매출은 322.9밀리언 정도 나왔고 YOY 대비해서 13% 그리고 QOQ 대비해서 한 9%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컨센서스는 조금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네요. 살짝. 예, 살짝 밑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80% 이상 하던 애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갭 기준으로는 65%고 난갭 기준으로는 74%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저저번 분기인가요? 웨타 디지털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 웨타 디지털이 개발자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개발자 비용을 기업마다 좀 다르게 넣어요. 어느 항목에 넣을 거냐가 좀 다른데 얘는 이제 여기에 이제 GPM에 반영이 됩니다. 원가에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자 비용이 반영이 돼가지고 마진은 조금 떨어졌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이 늘어났다. 예, 비용이 늘어났고 450밀리언이고 YOY 대비해서는 30% 정도 비용이 증가를 한 거고 QOQ 대비해서도 13%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비용 압박이 오고 있다. 비용이 매출 성장보다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막 보통 이 정도로 좀 크게 증가를 했을 때는 어떤 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라든지 이런 특정 요인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 골고루. 요소가. 예, 골고루 다 증가를 했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4. 예, 난갭 기준으로 마이너스 0.14고 컨센서스가 0.15였으니까 소폭 상회를 했네요. 상회를 했다.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상회로 보지 않는데 네. 그건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EPS도 그렇게 상회를 한 수치는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제 그거고 그래서 이제 난갭과 갭의 차이가 뭔데 이렇게 크게 나오냐. 이것도 회사마다 다른데 그렇죠.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난갭을 이제 지분 보상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 비용 그리고 유니티 차이나를 또 인수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있어요. 유니티 차이나 인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한 겁니다. 네. 일회성으로 본 거죠. 그래가지고 난갭이 이제 확실히 더 수치가 좋게 나온다. 근데 저는 지분 보상을 왜 난갭으로 넣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찌됐든 난갭으로 포함이 된다. 이제 세그멘트를 봅시다. 네. 그래서 크리에이트 솔루션 이번 분기도 역시 하드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올라왔고 네. 128.6밀리언 YOY 대비해서는 53.6%나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컸네요. 예, 많이 컸습니다. 쭉쭉 성장을 하고 있고 QOQ 대비해서는 6.4% 정도 성장을 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난게이밍 분야가 특히 고성장을 했다. 역시 디지털 트윈 관련 산업이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참 이게 제가 처음에 유니티를 투자했던 그림대로 가고는 있는데 그렇죠. 뭔가 아쉬워요. 뭔가 어떤 게 아쉬워요. 아쉽죠? 일단 첫 번째로 오퍼레이트 솔루션이 너무 아쉽고 그다음에 지금 뭔가 기업이 하고 있는 이런 인수나 네. 그리고 너무 그 비용을 조금 비용 관리를 잘 못한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드는 것 같고 인수도 왜 그 타이밍에 4.4빌리언을 썼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찌됐든 그래서 크리에이트 솔루션 유니티는 이제 결국에는 메타버스긴 하지만 지금 메타버스가 이제 게임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그거는 정말 엄청나게 먼 미래 이게 올지 안 올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좀 SF 같은 느낌인 거고 결국에 이제 메타버스는 이 디지털 트윈 이런 쪽에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확실히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유니티가 압도적인 제품력을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했다. 잘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트 솔루션 매출 비중 53%고요. 171.7밀리언 그리고 YOY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7% 역성장을 했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고 효과가 있었을 테니까. 맞아요. 기고 효과가 충분히 있었고 다른 광고 기업들이 뭐 YOY 15% 정도 이렇게 맞을 때 7.2% 정도면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쏘쏘했다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오퍼레이트는 쏘쏘했다라는 게 굉장히 희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이 수치들이 이제 이번 분기 수치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유니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커스터머의 수인데 10만 달러 이상. 이게 10만 달러 이상의 고객 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감소했군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LTM 기준이에요. 네. 뭐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LTM 기준이니까 YOY 대비해서는 빠졌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21년도 3분기 수치가 빠지고 22년도 3분기 수치가 들어왔는데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빠졌다. 그러니까 대형 고객들이 빠졌다라는 거고 이 고객 수에서도 역성장을 한 걸 보면 확실히 수요가 약간은 위태위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가이던스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많이 않은데 올리네요. 맞아요. 근데 4분기가 원래 얘네가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원래 잘 나오는데. 네, 원래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뭐야? 아이언 소스. 네네. 예, 아이언 소스 매출도 들어가기 때문에 인수한 기업의 매출도 포함되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425밀리언에서 445밀리언 하면은 YOY에서 35에서 41% 정도 성장하는 수치다.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랬습니다. 사실 숫자 가지고 막 크게 막 이 기업 너무 좋다. 아니면 이 기업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다. 숫자는 사실 큰 게 없었다. 맞아요. 네네. 그 숫자는 큰 게 없었어요. 제 그 네. 의견으로는. 그럼 뭐가 컸었죠? 일단은 이제 그 컨퍼런스 콜 들어갈 때 가장 강조했던 게 우리 비용 관리 하겠다. 얘기를 해본. 예, 저 숫자만 봐도 저는 비용 굉장히 걱정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얘네 어떻게 하려 그러나 이러는데 뭐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 관리 엄청 하겠다. 뭐 구체적인 방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했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계속 비용 관리 할 거고 비용 관리 할 구체적으로 거고 얘기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24년까지 뭐 에비타 1빌리언 가져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긴 했으나 어떻게 이거는 좀 빠졌다라고 보면 되고 비즈니스 업데이트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언소스 합병 완료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공유를 드렸고 실적 발표 3일 전에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번 수치에는 아이언소스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네네. 이걸 봐야 된다. 인수한 기업. 예, 아이언소스를 4.4빌리언을 주고 지금 시국에서 산 거를 정당화해야 된다. 근데 되게 제 기준에는 힘 엄청 빠졌어요. 다음 분기네. 다음 분기 봐야죠. 다음 분기네. 그래서 다음 분기부터 이제 결과를 보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급등이 나오려면 지금 이틀 동안 제 기억으로는 한 거의 50% 올랐거든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예, 50% 올랐는데 50% 이틀 동안 올랐을 정도의 소스면은 이 아이언 소스 인수가 합리적이었다라는 게 증명이 됐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트는 기존대로 성장을 하고 오퍼레이트가 역성장할 줄 알았는데 성장을 하거나 근데 다 아니었어요. 뭐 매크로 빨이죠. 매크로 빠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뒤에 또 네. 숫자를 얘기를 할 텐데 어찌됐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는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iOS랑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도 유니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찾아보니까 뭐 페이드 마스터 3D 그래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D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D 게임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 수요가 매우 강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중요했는데 유니티 이제 제품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엔터프라이즈 쪽의 제품인데 유니티 프로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콜렉션 이 제품명입니다. 얘네 13에서 25% 정도 가격 인상을 합니다. 판가 인상을 한다. 예, 판가 인상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뭐 고객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근데 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어찌됐든 이거를 가격 인상을 하고 유니티가 상장하고 나서 첫 가격 인상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의미했다 이거는. 그래서 뭐 비용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매출이 많아져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분기에 클라우드 기반 뭐 저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UGS라고 이제 새로운 그 클라우드 기반의 그 비즈니스 사업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쪽에서 업데이트를 해준 건데 여기서 이제 디지털 트윈 솔루션 지금 엄청나게 크리에이트 쪽이죠. 네. 여기 이제 알파 버전을 출시했다. 아직 비공개인데 일부 고객한테 전달을 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 저는 이 부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수요.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다음 분기부터는.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트 솔루션 원래는 크리에이트랑 오퍼레이트 솔루션이랑 그 기타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아이언소스 사업부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아, 바뀌네. 예, 오퍼레이트 솔루션이 아니라 그로스 솔루션이 됩니다. 성장을 해주길 바라면서. 이름대로 해주길, 예. 밑값 해주길.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부터는 오퍼레이트가 아니라 그로스 솔루션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비즈니스적으로는 유의미한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에 매우 노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 아이언소스 얘네가 근데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얘네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순현금이고 그리고 흑자도 돈도 해주나요? 잘 벌고 흑자예요.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초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를 인수함으로써 우리가 24년 말까지는 에비타 1빌리언을 달성할 거다. 지금 얘네 제 기억으로 에비타가 적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3년에 상당한 에비타랑 프리 캐시 플로우를 제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확정은 못 해주고. 확정은 못 해주고 뭐 이렇게 확정 볼게. 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근데 이거 제가 뒤에서 이 비용에 대해서 저는 이번 분기에 좀 계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거 안 하면은 망해요. 아 그래요? 예, 제 그건 그렇습니다. 이거 망해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확실히 광고 시장이 둔화가 되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이번 분기에는 낮은 한 자릿수까지, 그러니까 YOY 플러스 한 자릿수 이렇게 됐는데 4분기부터는 거의 플러스 0점 몇. 그러니까 4분기엔 더 업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광고 시장이.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사이클이란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산업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다음 사이클 올라올 때는 이 광고 시장, 이 광고 시장에서는 뭐가 주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체험형, 그러니까 체험적이고 3D 관련된 쪽에서 광고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엣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은 어찌됐든 경기가 침체돼도 계속해서 다운로드를 하고 플레이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우리가 점점 업황이 내려가고 있지만 이건 어느 정도 일부 기고 효과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DAU가 증가했다. 그래서 기고 효과도 있고 사이클이라는 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믿어달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이클은 맞는 말이죠. 예, 이건 맞는 광고 말이에요. 시장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경기만 좀 풀리면. 예. 그래서 어쨌든 유니티는 결론적으로는 30%의 성장률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타겟을 얘기를 안 해줬어요. 뭐 몇 년도까지 뭐 CAGR이 30%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뭐 계산하는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는데 네네. 어찌됐든 30% 정도의 성장률로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인수합병 업데이트인데 이거와 관련된 계산을 조금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거를 1탄이랑 2탄이랑 나눠서 영상을 올릴 거예요. 네. 그래서 1탄에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2탄에서 정확히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합병 업데이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뭐 아이언소스 합병으로 이제 113밀리언에 1억 1,300만 주 정도가 이제 또 신규 발행이 됩니다. 지긋지긋해요. 주식 발행에는 1억 1,300만 주 한다는 거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주주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죠. 이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웃긴 게 적자일 때는 이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면 EPS가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을 10명이 나누면은 마이너스 10인데 100명이 나누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엄청 잘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0.14가 상회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발행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발행 주식수가 훨씬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조건으로 이걸 발행을 했냐라고 했을 때 2% 쿠폰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2%의 이자를 주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48.89달러 전환가로 1빌리언 정도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1대 대주주 실버레이크한테 940밀리언이고 세콰이어한테 60밀리언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23년 5월 15일부터 반기 지급을 한다. 1년에 2번 낸다는 거죠. 1년에 2번 낸다는 거죠. 그래서 한 1년에 20밀리언 정도 이자 비용이 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전환가로 환산했을 때 200만 주 가량이 희석이 됩니다. 이 48.89로 계산을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유니티 같이 적자 기업이 네. 2%로 1빌리언을 빌려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지금 은행 가서 2%로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있을까요, 과연? 이재용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2% 정도로 1빌리언의 사업 자금을 빌려온 거니까 유니티 입장에서는 되게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이 실버레이크랑 세콰이어가 고마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빌려온 것까진 좋아. 지금 시국에서 이 잘 정도의 빌려왔다. 예. 네. 왜냐면 지금 돈 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돈 빌려주는 데도 없고 니네 지금 적자인데 왜 빌려줘야 돼?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니티는 워낙에 비즈니스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돈은 잘 빌려왔다. 근데 이 빌려오면 뭐해? 잘 해야죠. 이거 가지고 잘 불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이번 분기는. 그래서 이제 Q&A를 좀 몇 개만 가져왔어요. 3개만 가져왔는데 네. 크게 유의미한 얘기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얘기를 하려면 이 아이언 소스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다 비공개니까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에 대한 정보 달라 했는데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거래 완료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서 정확히 안내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분기에 시행된 가격 인상이 이번 크리에이트 실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안 썼는데 왜냐면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이 뭐였냐면 이번에 크리에이터 엄청 잘 나왔는데 이게 가격 인상 때문인 거냐. 원인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이 가격 인상을 니네가 처음 했는데 이게 앞으로 좀 더 유수월해지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네요. 그러네요. 예. 앞으로 이러한 가격 인상 정책을 자주 시행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에 대한 정답은 없었고 일단 3분기에는 가격 인상 효과가 아예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효과는 23년에 반영된다. 그래서 가격 인상 없이 순수하게 수요가 좋았다. 크리에이트 쪽은. 그래서 크리에이트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걸 따로 떼서 분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만 투자하고 싶어요. 거기에만 투자하고 싶어서요. 광고는 23년에도 힘들어 보인다. 크리에이트는 어떤가? 결론은 좋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컨퍼런스 콜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누군가는 엄청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크리에이트가 굉장히 TAM도 높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데 광고는 뭐 다 안 좋으니까. 광고는 다 안 좋고 크리에이트 얘네 지금 본질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뭐 크리에이트 좋을 걸 어차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딱히 와닿진 않았고 잘하고 있구나 다행이다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뭔가 추가적으로 보여줬던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광고 시장에서 되게 유의미하게 뭔가를 보여줬다거나 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이언 소스의 합병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거나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에 지금 플러스 50% 이렇게 오르는 거는 그냥 전적으로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거 그리고 실업 청구 건수 뭐 이런 데이터들 경제 데이터들 그리고 국채금리 금리 낮아진 거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기업 펀더멘탈로 올라갔으면 발표날 올라갔어야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냥 가만히 떨어지고 있다가 계속 맞아요. 뭐 시장 나스닥 7%씩 오르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에서 오른 것 같은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시장과 베타가 큰 기업인 거잖아요. 그쵸. 유니티가.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땐 더 빠지는 거고 오를 땐 더 오르는 거고 그냥 그래서 그런 거고 서퍼님 말씀대로 실적 발표하고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10%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본장에서 나스닥 7% 올라가지고 뭐 플러스 27%에서 막 29% 이렇게 오른 건데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그렇다고 그렇게 나쁜
얘기도 없었어요. 뭐 오퍼레이트가 더 아작이 났다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트마저 망가졌다거나 뭐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네.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은 그냥 그랬다. 좀 그래서 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궁금증이 있는 요소들이 맞아요. 다음 분기에 좀 더 이게 명확히 돼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유니티 주가 보면 엄청나게 다운 사이클이잖아요. 네. 이 다운 사이클에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막 몇십 프로 올라도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100에서 50% 나가면은 마이너스 50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10에서 50% 올라봤자 15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막 나 50% 놓쳤어. 어떻게 못 사는 거 아니야? 진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게 다 특히 이런 기업들은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확인된 게 없고 4분기에 아이언소스를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라면은 뭐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면 예를 들어 뭐 나는 CPI 데이터를 보고 나스닥이 좀 더 발작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스닥을 사는 것보다 많이 빠지고 국채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주를 사겠다. 이런 전략이면은 유니티 좋아요. 잠깐 치고 빠지겠죠. 잠깐 치고 빠지겠다. 근데 뭐 지금 뭐 이거는 장투하겠다. 엄청 올랐으니까 유니티 이제 다 해소되나? 이제 다시 오르는 거야?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조만간 이런 시장의 반응에 대한 퍼포먼스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그럼 오히려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럼 당장 팔아야 되냐? 그럼 시장 분위기 봐야죠. 제가 말했잖아요. 시장이 오를 때 더 오른다고. 그래서 만약에 유니티를 난 정말 10년 한번 얘네 어떻게 되나 끝까지 가볼 거야. 이게 아니고 나 너무 고통스러웠어. 팔 각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면은 조만간 타이밍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숫자를 가지고 제가 유니티를 왜 안 사고 있는지 뭘 더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